네, 오늘은 그 재성의 변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의 변격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제다 신약격. 제다 신약격은 재성이 많아가지고 재성의 태다에서 사주가 신약이 된 경우를 말하는데, 재성이라는 것은 일간이 극하는 오행을 재성이라고 그러죠. 쉽게 그래서 목극토, 목이 극하는 토가 재성인데, 예를 들어서 땅속에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씨앗이 땅거죽을 뚫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목극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무라는 것이 인묘목이 토를 극하지만은 인묘목은 땅속에 갇힌 다음에 토를 극하게 되는 거죠. 그 땅에 갇히게 된다는 건 뭡니까? 무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재성이 중하다. 중하다는 거는 두 개 내지 세 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라는 것은 일간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일간이 약하다. 이 표현에 맞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제다신학격의 특징이 있어요. 제다신학격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사주 통변을 할 적에 제다신약격의 사주가 많은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황들이 있어요. 그 정황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본다면은, 정황들을 판다면 첫째가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두 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찍 고향을 등져서 타향해서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형제 자매 중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건 뭐냐면은, 재성이라는 것은 일간이 극하는 건데, 재성이 이제 두 개, 세 개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재성이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성이 중첩되게 된다면 자연히 일간은 신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재성이라는 것은 일간이 극하고 들어가는 건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일간이 땅속에 파묻힌 다음에, 목을 예를 들면은 인면목이 땅속에 파묻힌 다음에 토를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런 형국 갖고 똑같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면목이라는 것은 갑일간을 기준으로 할 적에 비견겁제에 해당이 되는데, 비견겁제가 재성이 많은 경우라면 목극 토는 가능하지만은 뭐예요? 인면목이 땅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들어옵니까? 아하, 형제자매 중에서 일찍 죽는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처와의 연이 길하지 못하다,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제다 신약의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집착이 강하다.
집착이 강하다. 대체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은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두 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형제 자매들이 고향을 등져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타향에서 정착해서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는 형제 자매 중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다. 단명수가 많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처와의 연애 그렇게 길한 편은 못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고향에서 부모님한테 넉넉하게 유복하게 그렇게 살지를 못했으니까 타향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재물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편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예제를 들어보면은요, 계유의 계해의 계유년에 계해에 그 다음에 무자정사, 자 여러분도 지장간하고 대운까지만 뽑아보세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계유년에 계해월에 무자일에 정사시다. 요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연간 유금이 연지 유금이 연간 계수하고 월간지를 전부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연지 해수하고 일지 자수가 있으니까 재성이 굉장히 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해월은 한기가 굉장히 왕한 계절인데 천간에 떠 있는 정화만 갖고서는 그 한기를 어떻게 됩니까? 그 해소를 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재성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인성을 써야 되는데 정화 인성 갖고는 왕한 화기를 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를 써야 됩니까? 비견겁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은 무토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어떤 무토를 쓰느냐? 해중의 무토는 임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습토화됐죠. 그래서 왕한 계해수를 극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중의 무토 용신을 쓰고 그 다음에 희신에 해당되는 것은 인성이 희신이 돼야 된다. 용신은 무토다. 희신은 화가 되고 기신은 목이 되고 한신은 금이 되고 구신은 수가 되는 거예요. 자, 초전에 술류신대우는 이제 한신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그 발복이 되지 않았고, 김이 무호 정사대운으로 흐르면서 뭡니까? 용신하고 희신운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크게 발복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 사주는 연간계수, 월간계수, 그 다음에 월지의 편재, 일지의 정제가 있지만은 재성이 태다하지만은 종제격으로 논할 수가 없어요. 종제격으로 갈 수 있게 된다면은 비급이 태악하거나 인성이 없거나, 인성이 있더라도 태악한 경우는 종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요 사주는 시간지가 정사기 때문에 일주를 생애는 기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종제격으로 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김이 그 다음에 무 정사대운에 발복이 돼서 많은 그 재물을 모았다 하는 내용입니다.